오늘은 정지된 자세 중에서도 이렇게 발을 벌리고 있는, 그리고 발을 벌리면서도 정지된 자세로 서 있는 포즈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진에 기초선을 그어 볼게요. 먼저 제일 처음 기초선은 목 앞 중심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어줍니다. 수직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어깨와 가슴과 허리와 엉덩이의 각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각도 변화를 기초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먼저 어깨의 가장 높은 선과 높은 선을 연결하고요. 보이진 않지만 임의의 비피점을 찾아서 연결하고요. 그리고 허리 중에서도 가장 가는 선을 좌우 연결하고, 엉덩이 선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조금 더 진한 선으로 그리니까 이 각도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무릎입니다. 무릎 한가운데를 왼쪽 오른쪽 같이 연결을 하고, 마찬가지로 발목점, 바깥 발목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 중요한 선이 척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다른 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안목 중심점, 비피와 비피 중에서 가운데, 그리고 배꼽, 미디 제일 아래,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척추가 이런 느낌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기초 단계고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등신의 기초선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머리 위와 턱선, 그리고 가슴 라인, 허리, 그리고 엉덩이 선, 그리고 무릎, 발목, 무릎과 엉덩이 사이에 중간점을 찾아서 허벅지, 무릎과 발목 사이의 중간점을 찾아서 종아리, 이렇게 그어주시고, 조금 더 연습이 끝나고 나면 이 정도 기초선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정지된 자세이긴 하지만 똑바로 서 있지를 않아요. 해서 이 사각 박스 틀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미리 좀 알 수 있도록 세로선을 좌우에 하나씩 더 그어 줄게요. 이 세로선의 위치를 잡을 때는 얼굴 길이 재보니까 2.5cm예요. 그럼 이쪽으로도 2.5cm, 이쪽으로도 2.5cm 되는 지점을 평행이 되게 수직선으로 그어줍니다. 이렇게. 많이 연습하셔서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9 구등신으로 나눠졌죠. 이걸 스케치북으로 옮기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스케치북 크기를 조금 키워봤어요. 우리 A3G 정도 크기쯤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길이로 할 때는 3.5cm 정도 하면 위아래 딱 균형 맞게 그리실 수 있거든요. 3.5cm 되는 선을 수직으로 그어주시고, 3.5cm씩 되는 걸 9등분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도 모두 3.5cm 되는 지점으로 사각 박스를 만들어 주세요. 모는 종이 같은, 아니면 마분지 같은 걸로 미리 이 박스를 만들어 놓고 뭐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면 나중에는 선을 긋지 않고도 눈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더라도 처음에는 선 긋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18개의 상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 할 일은 어깨선, 가슴선, 허리 이 각도를 미리 선으로 그어 놓는 거예요. 자, 얼굴은 약간 기울어진 각도로 하나 그려놓고요. 어깨선이 거의 이 기초선과 평행하게 가고 있죠. 어깨선, 가슴선도 아주 살짝이에요. 그래서 평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허리선은 이거에 반해서 많이 아래로 떨어지는 기울기 각도죠. 그럼 이렇게 엉덩이선도 이렇게, 그리고 무릎선도 미리 선을 그어 놓습니다. 발목선도 보시면 평행하다기보다는 약간 무릎과 같은 방향으로 사선지게 기초선 그어주시고, 그 다음 기초선은 척추가 흐르는 모양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안목점은 여기가 되겠고요. 안목점에서 가슴선 중앙은 살짝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배꼽의 위치는 조금 더, 그리고 미디 끝의 위치는 많이 이렇게 옮겨지면 기초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척추가 이쪽으로 많이 휘었다는 뜻은 몸통이 척추의 흐름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기초선을 그린 다음에 이제 들어갈 부분은 전체적인 윤곽을 나중에 지워낼 수 있도록 아주 손에 힘을 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얼굴 윤곽을 이제 중심점에서 봤을 때 얼굴 윤곽이 왼쪽이 더 크죠. 자, 왼쪽을 조금 더 크게, 오른쪽은 조금 더 작게 기초선 잡아주시고, 목선의 위치 거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의 위치로 잡아주시고, 어깨는 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뚝 떨어지는 어깨가 아니라 손을 올린 만큼 어깨 각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반대편 각도, 반대편은 완전히 올리진 않았지만 이 다리 위에다가 손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어깨도 살짝 같이 올라갑니다. 해주시고, 팔꿈치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슴통을 그려놓는 건데요. 가슴통의 위치 대략 잡아보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체보다 조금 더 가늘게 그려주시는 게, 이게 패션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옷을 입혔을 때 훨씬 더 날씬하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이분보다는 조금 더 날씬하게, 그리고 키도 더 길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슴이 살짝 내려가는 부분만큼 겨드랑이 점도 살짝 내려오죠. 평행의 위치는 아니고 살짝 내려오고, 척추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허리선에서 밖으로 꺾어지는, 가슴도 이렇게 연결돼서 허리선에서 밖으로 꺾어지는. 그 다음 이제 손의 위치를 미리 좀 잡아 놓으면 팔꿈치 각도를 잡기가 수월하니까 손을 대략적인 모양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 그러면 이 팔을 따라서 이렇게, 이 손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팔꿈치의 각도가 나왔다면 겨드랑이 점에서 손을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반대편 팔 그려볼게요. 반대편 팔도, 자, 엉덩이 선을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허벅지가 연결되는 위치를 찾았으니까 손은 여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 그럼 팔꿈치를 이쯤 위치에서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릴 때 허리선의 위치와 팔꿈치의 위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차렷한 자세고, 지금은 약간 굽혀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팔꿈치의 위치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손의 위치가 잡혔으면 그 다음 단계 엉덩이. 엉덩이 이제 허리 척추가 이렇게 휘어가면서
무게중심이 지금 틀려졌어요. 그럼 다리에 지금 무게중심의 힘을 잡고 있는 다리가 이 다리가 더 많은 힘을 잡고 있고 이 다리를 지탱해주는 다리가 이쪽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많이 잡고 있는 쪽이 골반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의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 미디 위치를 수평곡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무릎의 위치는 관절 모양을 미리 그려놓으면 더 쉽습니다. 관절, 무릎이 떨어진 위치에서 이쯤에 관절, 발목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그려주시고 떨어진 각도에서 발목이 바깥으로 나가 있네요. 이렇게. 그럼 선을 연결하자면 이런 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선을 기준으로 바깥선을 그려볼게요. 허벅지, 무릎, 종아리, 안쪽 허벅지, 무릎을 튀어나오게 한 이유는 이 뼈들을 감싸고 있는 피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발목까지 연결. 그 다음 이 위치가 마음에 든다면 나머지 반대쪽 다리를 그려보겠습니다.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감싸고 있는 피부들, 근육들 이런 걸 살짝씩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종아리 표현해 주시고 발목뼈까지 편안하게 연결. 이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뼈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근육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그래서 근육이 지금 살짝 좀 달라졌는데 여기를 더 높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발목뼈의 위치는 이쪽이 높게, 이쪽이 낮게. 그리고 신발을 보시면 높은 신발을 신으면서 발이 이렇게 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러스트에서는 조금 더 과장된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면 표현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발등을 높은 신발이 신었다고 표현할 때 발등을 휘어주시고 발가락, 앞발가락 밑부분이 지금 전체 힘을 다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모습 그려주시고 뒤꿈치, 발바닥, 반대편 다리는 쭉 뻗고 있죠. 쭉 뻗고 있는 모습에서 발목뼈, 발목에서 뒤꿈치가 급격하게 튀어나왔다가 마찬가지로 높은 굽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등을 좀 휘어서 그려주시고 다음 힘을 지탱하고 있는 앞 발가락 쪽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전체 윤곽이 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샤프로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뭐 어떤 걸 쓰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게 B라고 적혀 있어요. EB. B가 H보다는 조금 더 진한 선을 이제 쓰실 수 있거든요. 우리 대생할 때 보통 사비연필을 쓰잖아요. 음영을 넣기가 좋아요. 근데 사비연필은 손으로 조금만 이렇게 문지르면 다 번져버리니까 저는 사비보다는 EB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요즘 샤프심이 참 잘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B 샤프심인데 한번 써볼게요. 뾰족하게 쓸 수 있어서 저는 샤프가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써보시고 가장 자기한테 맞다라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지 무조건 샤프다, 무조건 연필이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윤곽을 잡아볼게요. 자, 이마는 이 정도 위치에서 머리 바깥 라인을 그려주시고 그려주시고 눈, 코, 입의 위치
처음 이제 사진을 보지 않고 그렸을 때 우리가 얼굴을 중앙을 나눠서 중앙에서 눈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얼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배웠던 순서대로, 위치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얼굴이 약간 각도가 틀어지면 당연히 얼굴 이 사선의 각도도 틀어지겠죠. 코의 위치도 틀어질 거고. 이렇게 아주 살짝이지만 틀어진 모습이 나와요. 이 틀어진 거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선을 그어 보시면 돼요. 이마 중심, 코끝, 턱끝 연결해 볼게요. 아주 살짝이지만 휘어진 게 보이시죠? 그럼 나도 이 각도대로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 선과 십자가가 되는, 서로 각각 직각이 되는 선을 하나 찾아주시면 눈의 위치 찾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눈 그려주시고요. 눈썹, 그리고 코는 모두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음영을 넣어서 살짝만. 자, 이 눈의 위치와 턱의 위치의 중간을 나눠서 코. 이분은 코가 살짝 짧은 느낌이죠. 그래서 코를 조금 더 짧게. 그리고 코끝과 턱끝의 가운데를 나눠서 이 안에 입술이 자리하고 있어요. 입술도 마찬가지로 눈에서 그었던 기초선을 따라서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각도입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목선을 그려볼게요. 목선, 지금 머리카락 때문에 목선이 조금 가려진 모습인데 이걸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머리카락, 어깨에 굴곡이 있어요. 하지만 굴곡을 모두 그리면 근육질 여자가 되니까 편안한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겨드랑이, 조금 더 기초선 처음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렸던 선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세요. 팔꿈치 약간 뼈가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근육이 살짝 붙어있는 모습으로 그려주시고, 자, 이쪽 선이 완성이 되면 목선을 따라서 수영복 입은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바깥선, 가슴을 가려서 이렇게 허리까지. 안쪽 선은 이 가운데 점을 지나서 가슴을 가리면서, 이게 일직선으로 가면 이 사람은 그냥 납작한 평면인 사람이 되니까 입체감을 살려서 곡선을 이용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곡선, 바깥으로 나오는 곡선, 안으로 들어가는 곡선, 가슴 라인을 타고 바깥으로 살짝 나왔다가 다시 배까지 편안하게 곡선이 연결되죠. 그리고 나머지 반대편도 그려볼게요. 목선 그려주시고 머리카락을 지나서 어깨 그려주시고 팔꿈치 선을 살짝만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다음 몸통을 그려주는데 약간 측면의 몸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측면의 몸통은 원래 기초선보다 바깥으로 해서 지금 측면이 살짝 보인다는 느낌을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위치가 잡혀졌으면 목선을 타고 내려오는 수영복 라인 잡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슴선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등 뒤쪽까지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닌 몸을 감싸고 있는 곡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잡혔고요. 그 다음 허리선에 보시면 주름 지어 있는
허리 벨트? 수영복이 원피스형인 것 같은데 여기 디테일선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 같이 이렇게 흐름을 좀 넣어주고요. 배도 마찬가지로 평면이 아니고 원통형의 입체이기 때문에 라인선을 곡선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엉덩이 잡혀져 있고 수영복 라인 그릴 때도 원통을 타고 내려오는 선 곡선으로 그려주시고 미디 라인에서 연결되고 허벅지를 타고 가는 곡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또 1차적으로 입체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려졌으면 엉덩이 라인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 있죠. 하지만 이 라인을 다 따라서 그리면 그냥 사실적인 사진을 그려 옮기는 게 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표현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똑같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루엣을 옮겨서 이 인체에다가 착장을 시키는 그게 패션 일러스트거든요. 그래서 굴곡은 있지만 조금 편안하게 깎아주시고 허벅지 라인은 마찬가지예요. 일직선 아닙니다. 아니고 편안한 곡선으로 따라오다가 물을 뼈를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 그려주시고 여기서도 편안하게 곡선 편안하게 곡선. 자, 왼쪽 다리가 완성이 되면 오른쪽 다리 이렇게 기초적인 위치는 잡아 놓았어요. 이제 이 다음 할 일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머리 다 완성하고 얼굴 완성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초선 그려놓고 위치나 균형이나 다 맞다 싶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을 잡아주시고 괜찮다 세부적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머리 결도 그려주시고 눈, 코, 입, 눈동자까지 다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위치가 잡혔으니까 기초선을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까지는 이렇게 기초 인체를 그리는 것까지만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두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눈, 코, 입은 당연히 앞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잘 그리실 거고요. 머리카락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마카나 색연필이나 뭐 수채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연필로 가지고 음영을 넣는 방법. 이렇게 기초선 그린 다음에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기초선을 지우고 대략적으로 지워졌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일단 눈, 코, 입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좀 더 진한 선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쌍꺼풀이 두껍게 돼 있는 게 또 이 얼굴의 특징이니까 똑같이 두껍게 그려주시고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콧대가 높죠. 그러면 보이는 이 콧대 라인도 음영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눈썹까지 연결해 주시고 코의 위치, 코끝의 위치, 그리고 콧대가 높으니까 살짝만 더 그려주고 입술 그려준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줄 텐데요. 머리카락 그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섬세하면서도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르마 부분을 찾아서 가르마 부분을 뜬 나머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 이제 빛이 들어가는지를 내가 임의적으로 잡아주세요. 빛이 한 이 정도에 들어가겠구나. 이쯤 들어가. 눈으로 위치를 잡아 놓은 다음에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리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그리시는 거예요. 제일 눈에 들어오는 뭉텅이. 이렇게. 이 라인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라인을 그려주시고, 바깥 라인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뭉텅이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겼거든요. 귀를 살짝만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이는 뭉텅이, 그 옆에 보이는 뭉텅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바깥으로 지금 살짝 나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뭉텅이로 표현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할 일은 빛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광택이 나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부분을 이렇게 머리카락을 가는 방향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는 광택이 들어갈 거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광택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까지만. 다시 튀어나온 부분에 광택 넣고 싶어요. 안 그리고 끝에만. 이제 그리는 요령 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튀어나온 부분이 광택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곳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목 뒤쪽, 얼굴 뒤쪽은 그늘이 확실하게 져줘야 됩니다. 안쪽 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예 진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색을 채워 넣어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얼굴 윤곽과 머리카락 선이 구분이 되도록. 반대편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빛이 들어가는 쪽을 제외한 쪽만 색을 넣어주시고, 목 뒤쪽은 진하게 넣어주시고, 빛이 들어가는 곳 제외하고 결을 넣어주시고, 이쪽도 이 부분에 결을 넣고, 여기는 살짝만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도 바깥에 지금 뭉탱이로 나가 있는 게 가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머리카락은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단계가, 이 몸은 원통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튀어나온, 제일 앞쪽에 튀어나온 곳은 밝으니까 굳이 음영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 있는 이 안쪽 부분은 음영을 넣어주시면 반대로 색을 칠하지 않은, 음영을 넣지 않은 곳이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음영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영을 넣을 때는 손에서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음영은 우리 지금 뭐 미술 대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해서 대생하듯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제일 겹쳐지는 부분이 진하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방향으로만 여러 겹을 해서 음영을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 안쪽에 음영 들어가겠죠? 자, 그 바깥쪽에도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가주면 좋겠고. 그 다음 얼굴 중에서도 광대가 제일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광대를 제외한 볼 부분에 음영을 좀 넣어주시고, 자, 턱선에서 턱 아래, 목이 들어간 부분이 음영이 가장 진하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하나 빠진 선이 쇄골뼈가 빠졌네요. 아까 목 앞 중심점을 잡았는데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쇄골뼈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쇄골뼈 중심점을 기준으로 목에서 이렇게 근육이 연결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색을 칠하지 않지만 이 아래쪽은 색을 넣어주세요. 음영을 넣어주세요.
쇄골뼈도 이 안쪽이 움푹 파여 들어가는 쪽이 그림자가 져서 어둡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팔도 원통형이니까 들어간 쪽이 어둡게, 겨드랑이 안쪽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진하게, 그리고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은 밝게, 가쪽만 어둡게. 자, 손은 제가 다음 시간에 손과 발을 따로 별도로 빼가지고, 앞전에 참 수업했었죠. 그러면 그려도 되겠네요. 손하고 발 그리는 요령 그때 알려드렸었죠. 그럼 손등 잡고, 손등이 뒤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짧게만 잡아주시고, 손가락 이렇게 허리를 감싸고 있는 손을 같이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수영복 라인을 타고 내려갔을 때 가슴골이 보이는데, 가슴을 임의적으로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자로 가슴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살짝 그림자가 지면서 가슴골이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안에 가슴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표현이 되는 거죠. 반대편 가슴도 살짝만. 그리고 분명 여기 주름이 있어요. 주름을 표현하지 않았더니 주름이 없는 수영복이 되어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줄 수도 있겠고. 그럼 주름이 가면서 펴지는 거고, 여기 주름이 잡혀있는 곳은 겹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은 그림자가 들어간 곳을 진하게, 이렇게. 그리고 몸 안쪽 원통형으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 허리도 이렇게 주름이 살짝 잡혀 있으니까 주름 있는 부분 넣어주세요. 이렇게 제일 아래쪽인 이 미리 쪽에도 그림자 넣어주시고,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인체를 다음 시간에는 마카 용지를 덮어가지고 이 윤곽 안에 이제 마카나 색연필,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칠하는 컬러링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예쁘게 완성도 있게 좀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뒤쪽은 과감하게 음영을 넣어주세요. 자, 무릎도 선으로가 아니라 음영으로 이렇게 무릎뼈, 여기도 안쪽이니까 이런 그림자가 들어갈 것이고, 통으로 돌고 있으니까 반대편도 음영이 잡히겠죠. 무릎도 음영으로 접혀있는 곳을 표현을 해줍니다. 어두운 곳, 밝은 곳. 자, 음영은 간단하게 넣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발 부분도 지금 샌들을 신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발등을 타고 가기고 있으니까 절대 직선 아니겠죠. 이렇게 원통으로 그려주시고, 발 뒤꿈치를 받치고 있는 발 받침, 그리고 앞 발가락을 받치고 있는 앞 발 받침, 뒤꿈치를 받치고 있는 발 받침, 선이 연결되면서 원통으로 그려주시고, 뒤꿈치, 신발, 그리고 발가락 연결하는 곳, 그리고 발바닥을 받치고 있는 발 받침,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고, 손만 살짝 마무리해 볼게요. 손에 지금 얹혀져 있는 팔찌 보시면 약간의 팔을 감싸고 있는 느낌의 링, 직선이 아닌 약간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엄지손가락 표현해 주시고, 손바닥,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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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 자,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죠? 연습 많이 하셨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처럼 정지된 자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온, 그리고 인체 라인이 잘 드러나는 수영복 정도의 차림, 거기다가 이제 몸통에 움직임이 있는 포즈를 찾아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리고 싶은 인체 일러스트를 각도를 놓고 바로 스케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또 두 가지 팁을 드렸는데,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파악해서 그림자를 넣어가지고 입체감을 표현하는 이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컬러링이 들어갈 부분이니까 마카, 색연필, 그리고 마카 전용 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